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작가의 책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토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돋아나는 새싹들에게 물을 주고 생기를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공지영 작가의 책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은 수천 가지지만 희망은 단 하나뿐이다. 민영,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온 나라가 빗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하구나. 엄마는 시골집에서 며칠 동안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유리막대 속에 갇혀있는 것도 같았다. 지난번 가벼운 다툼 후에 너와 말을 하지 않은 지 벌써 나흘이 더 지난 것 같다. 나흘이 되었는데 엄마는 마음이 텅 빈 듯하구나. 너와 나 사이에 이런 빗줄기 같은 창살이 쳐 있는 것 같아. 몇 번 대수롭지 않은 듯이 내게 말을 붙여보았지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너의 모습을 엄마는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바라보기로 했다. 엄마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너를 불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서운하고 하는 말을 하고자 애쓰던 사람이었던 건 내가 더 잘 알 거야.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싶구나. 서로의 갈등이 팽팽할 때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몰두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단다. 그것은 문제를 없던 듯이 덮어두라거나 회피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 행복한 삶. 그건 대체 뭘까? 우리의 희망은 기실 그곳에 있지 않을까? 얼마 전 엄마는 사회와 인간의 심리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한 정신과 의사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그곳의 한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귀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어. 그분은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하던 분이었어. 미국에서 가르치고 오신 그분은 우리나라 엄마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일고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해 걱정하셨지. 영어만 잘하는 병자 아이들이 이 병원을 찾는다면서 진정한 교육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화가 걸려왔다. 국제전화이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좀 받아야겠다기에 양해해드렸지. 전화를 끊고 그분은 내게 그 전화는 지금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의 전화이며 중요한 진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셨어. 아, 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더라. 아들 녀석은 올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엄마가 늘 만나는 상류층의 당연한 자식 자랑이겠거니 했어. 공교육의 무력화를 소리 높여 성토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일찌감치 외국으로 보내버린 수많은 지식인들과 부당한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페미니스트를 엄마는 많이도 보아왔기에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꼭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다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지. 아드님이 아주 좋은 로스쿨에 다니는군. 저 아들이 다니는 그 로스쿨에 전 재산을 기부하면 아이를 입학시켜 주겠다고 하면 내 주에서 적어도 10명은 넘게 지원할 거야. 나머지 10명쯤은 반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협상을 시도할 테고 나머지 20년 거치 10년 상환쯤으로 이러겠지 뭐. 이런 비꼬인 생각 말이야.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요즘 아들 녀석 말이 지금까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몇 군데의 로펌에서 인턴을 한 결과 자신은 그 변호사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는 생각을 접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고 하네요. 지금 그 전화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간 기분이 이상했지. 엄마는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을 둔 적이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린 줄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말이야. 감동은 그분의 마지막 말에 있었다. 그분은 어리보기한 엄마의 얼굴을 보며 빙긋 웃으시더니 말했어. 어떠세요? 제가 아들놈 하나는 참 잘 키웠죠? 나는 그분을 다시 바라보았다.
얼굴 가득 진심으로 기쁨이 어려 있었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어느새 피에르 신부님의 책들을 펴고 있었다. 피에르 신부는 20세기 초 프랑스의 상류층에서 태어나 19살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수도회에 들어가 신부가 된다. 그 후 독일 점령하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자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한 분이야. 그분은 8년 연속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 뽑히기도 했지.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1위 어쩌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좀 겸연쩍고 민망하다마는 엄마는 그분의 저서 몇 권을 읽으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단다.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신문의 단신을 보고 잠시 마음이 숙연하기도 했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자비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무슨 순교자 같은 장엄함이 아니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가장 힘센 자가 가장 힘없는 자를 착취하려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힘없는 자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늘나라는 이미 이곳에 있다. 우선적으로 가장 강한 자들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는 우리가 내려야 할 진정한 사회적 선택이다. 이 선택이야말로 한 가정이, 한 종족이, 한 나라가 또는 한 문화가 위대한지 또는 저급한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것은 엄격한 율법의 세계는 아니다. 레지스탕스 동료가 국회의원이 된 후 신부님을 찾아와 말한다. 지금 짓고 있는 집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니 당장 철거하라고. 그러자 피에르 신부님은 조용히 대답하지. 여보게 그건 나도 안 해. 그러니 자네가 법률을 좀 바꾸어 주게나. 법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언젠가 이 구절이 엄마의 마음을 두드리고 지나갔다. 그분이 조용히 대꾸했다는 대목에서 더욱 그랬지. 아마 이 말을 할 때 피에르 신부는 웃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장난꾸러기처럼 말이야. 법률이 옳으니 그르니 말하지 않았고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말하지 않았다.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던 미테랑이란 사람이 죽기 3시간 전에 피에르 신부님께 물었다고 해. 신부님 정말 신이 존재할까요? 그러자 피에르 신부님이 대답했다고 하더라. 프랑스와 뭐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다 하나. 언젠가 자네가 가난한 이에게 가진 것을 다 주고 돌아설 때 자네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보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도 자네의 마음이 기뻤다는 게 그 증거라네. 피에르 신부님은 이때도 웃으셨을 것 같아. 장난꾸러기처럼 말이야.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것처럼 삶은 정말 소중해서 진지하게 말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윈영, 나날이 어수선하고 내 마음은 바쁜 엄마에 대한 야속함으로 가득 차 있니? 그래, 그렇겠다. 그런데 이런 힘든 나날에 한번 웃어보자. 그 모든 일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소망은 수천 가지이지만 희망은 단 하나뿐이다 라는 그분의 말씀을 네가 좀 읽어보아도 좋겠구나. 희망과 소망을 혼동하지 말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수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희망은 단 하나뿐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제 시간에 오길 바라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며 루안다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개개인의 소망들이다. 희망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삶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저 곧 썩어질 육신으로 땅속으로 인도할 뿐이라면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희망이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희망은 대학과도 돈과도 명예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본질, 즉 서로 사랑하고 남과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긍지에 이르는 길이다. 내가 엄마에게 더 뿌르퉁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려마.
그것이 내 자신의 긍지를 지키는 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어쩌면 어린 시절에 이미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미움을 표현하기 위해, 아니면 엄마가 권하는 네가 사랑하는 아이스크림을 거부하는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알지? 미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외에는 그 방법을 모르는 우리 상처받은 인간들 말이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에르 신부님은 인생에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일은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아직 그분처럼 나이 먹지 않았지만 엄마도 나이를 먹을수록 확신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 어찌하여 절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듯 보이는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 보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를 위해 살며 성취하려고만 했던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묶여있는 듯 보이는구나 하는 거야. 미모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전자 쪽이 아름다워. 이런 말에서 좀 그렇지만 도가 높은 수도승이나 나이 드신 추기경님과 재벌 총수의 진정한 미모는 어떠니? 오늘 밤에는 내가 좋아하는 닭 모래집 볶음에 맥주 한 잔 줄게. 잠깐 갈등의 상황을 덮어버리고 엄마랑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지 않겠니? 웃다 보면 다시 여유가 생길지도 몰라. 내가 엄마에게 바라는 것들, 엄마가 내게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소망이지. 그것들은 모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들이야. 그러나 희망은 한 가지지. 그건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민영, 마음 풀어라.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다. 비는 내리지만 이 비가 그치면 생명들이 그 물길을 빨아 올리며 용약하겠지. 내가 마음이 풀려야 엄마도 벼르던 수영을 다닐 텐데. 오늘도 좋은 하루. 공정 작가님이 토라진 딸을 생각하면서 쓰신 글이네요. 저도 저희 딸하고 가끔씩 이런 실갱이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그 실갱이를 벌였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굉장히 또 걱정이 되고 밥은 먹었을까 또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낭비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좀 오기가 나서 저도 공정 작가님처럼 그냥 내버려두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엄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 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들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줄 때 더 생겨나는 그런 촉촉한 담비 같은 그런 생명,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촉촉히 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 여러분께 생명이 있는 그런 제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께 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는 그런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